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글로벌 백신 업체로 도약하고 있는 돌파 패턴 나온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당기순이가 현재 주가를 비교한 트레일링 PR 같은 경우는 536이고요. 1년 뒤에 예상되는 당기순이가 현재 주가를 비교한 포워드 CBM PR 같은 경우는 59.68이다. 향후에 실적이 개선된다. 이 부분을 살피셔야 되겠죠. 배당 수익률은 없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3.75% 있고요. 주주연항에서는 이제 SK케미칼이 68%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구주 매출 형태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우리 사주 관련되는 물량이 4.98% 있습니다. 운용사별 보유 현황에서는 기관들도 관심이 많이 있죠. KTB 자산운용, 그 다음에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10만 주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이제 동신제약의 지분들을 한미약품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동신제약이 98년도에 이제 부도설이 나오고 미국 M&A 매물, 그리고 뭐 저기 대표가 횡령 배임 이런 걸로 상당히 좀 힘들어졌다가 이쪽이 본래 이제 백신 쪽 혈액 제제 이쪽에 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SK 케미칼 쪽에서 자, 이 부분들을 2006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백신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을 강화했는데요. 그런 SK 케미칼이 이 백신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면서 2018년도에 이제 사업 분할을 하면서 이제 설립되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이제 4년차 되었습니다만, 업력은 좀 오래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백신이라든지 바이오약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 이런 부분을 한다. 그리고 2012년도에 경북 안동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공장 L하우스를 완공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CMO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숫자상으로 나오는 부분 좀 더 살펴봐 드리면 포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올해 1분기에 한 4배 가까이 증가했던 어떤 부분들을 보겠죠.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CMO 물량들이 좀 반영되는 부분이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전환, 단기순이익도 흑자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유동금융자산이라든지 현금융자산 관련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이익잉여금도 900억대 정도 누적되어 있고요.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장하면서 이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보시게 돼도 영업활동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관련되는 부분들을 재무적으로 이제 상장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을 거고요. 안정성 비율에서 유동 비율이라든지 뭐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재무 상태가 지금 좋은 편이고요. 이자 보상 비율도 54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비율에서 ROE 같은 경우도 20% 넘게 지금 고수익 구간들을 지금 창출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주 최종근 회장이 이제 73년도에 사망하면서 동생분이죠. 이 최종현 쪽에 이제 장남 뭐 차남, 그 최종현 이제 그분도 98년도인가요? 그때 뭐 사망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되었고, 그 본래 이제 최종근 창업주의 그 아들들인 뭐 최윤현, 최신현, 최창원. 근데 최윤은 장남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동생 최신원, 뭐 최창원, 뭐 이런 어떤 형태인데요. 그래서 SK 케미칼의 그 최대 주주고, 여기에 또 이제 지분을 SK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고, 여기에 최창원, 이분이 이제 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삼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 이슈로 SK 케미칼이라든지 SK 디스커버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오면서 이 두 종목들이 빠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올해 연말부터 임직원의 이제 그 주식 매수, 스탁 옵션 관련되는 부분 행사 기간이 이제 반영되는데 합하면 한 50만 주 넘죠. 그래서 이제 안재용 등기문 같은 경우에도 이분 굉장히 좀 뭐 유명한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내부자들이 어떻게 이제 스탁 옵션을
하는가 또 향후에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IR 자료를 좀 참조해서 좀 더 살펴봐 드리면 2분기에도 보시게 되면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도 2분기가 매출액이 늘어났고요. 예, 한 1000억대 더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000억대, 분기별로는 한 300억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분기에 이제 한 537억이었다가 2분기에는 662억. 자, 이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작년도 2분기는 적자였는데 57% 올라갔고요. 분기별로는 조금 이제 뭐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한 2% 125억 정도 늘어났네요.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조금 이제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늘어났고 작년보다도 562억, 분기별로도 보면 늘어나는 어떤 모습으로 1분기에서 2분기도 뭐 실적들이 좋다. 그래서 레코드 하이의 어떤 흐름들이 나왔고요. 주요한 부분들이 2분기에, 그러니까 SK바이오스는 지금 두 가지죠.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기존의 어떤 사업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하는 말은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 CMO, 그 다음에 CDMO 요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단가가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요게 이제 세피라고 요쪽에 이제 레저브드 슈트 예약 물량 관련되는 부분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노바백스가 FDA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 모멘텀도 있을 거고요. 예. 라이센스인 형태로 국내 물량들도 지금 이제 준비 중이니까 이게 상당폭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도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의 라이센스인 4천만 도주 국내 공급을 위해서 생산이 4월달부터 지금 개시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년도 계약의 어떤 논의 이것도 이제 뭐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허가 지금 신청이 진행 중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향후 주가에서 모멘텀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라이센스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추가 생산분 판매도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CMO나 CDMO 쪽에서 이제 DS하고 DP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DS는 이제 드럭 서브스턴스라고 해가지고 바이알 이제 유리알이죠. 유리병에 이제 담기기 전에 원액 상태의 물질입니다. 여기 뭐 이 부분이 있고 이제 DP는 드럭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바이알 완제품 형태로 이제 완성된 의약품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걸 뭐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나눠서 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향후에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코로나 관련되는 백신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자체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진행하는 뭐 MVP 2021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티 쪽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서 하는 요게 이제 GBP510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상 진행 중인데 일상의 어떤 데이터가 좋다. 이래가지고 삼상 관련되는 부분들 승인을 좀 받았죠. 요건 이제 합성항원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자 6월 28일에 삼상을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8월 달에 이제 초에 기사가 났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저거 이후로 좀 급등을 좀 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순연금이 한 1조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안동공장 이 부분들이 정설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 지금 뭐 CMO 물량을 내려고 하면 몇 년을 뭐 기다리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급이 제한적인 어떤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어떤 업황이다. 이 백신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M&A 이제 라이센스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신규로 파이프라인 R&D를 가속화하겠다. 뭐 mRNA 관련되는 신규 플랫폼에 집중적인 어떤 투자도 상당히 뭐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백신 기술을 조금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는 건 이제 합성항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의 종류가 되게 많죠. 예전에는 뭐 살아있는 백신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효과는 높았습니다만 위험이 좀 높죠. 직접적으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불화라는 것은 이런 생백신보다는 이제 불활화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 관련되는 부분 줄였다고 하지만 이 불활화 처리 과정이 또 부족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부분의 위험도가 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안정적인 형태로 하는 게 이제 합성항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 보시면 이제 GPB510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코로나19 이제 표면에 있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 이게 이제 수용체에 리셉터 바인딩 디바인딩 여기 딱 붙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이 단백질 자체를 공처럼 합쳐 가지고 그 크게 이제 만드는 거죠. 요걸 이제 제조업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관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핵산 백신 있지 않습니까? 뭐 RNA라든지 DNA 백신 이런 거보다는 지금 여기는 개발이 빠릅니다만 미완성 기술로 이제 뭐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좀 안정적이다는 어떤 형태. 근데 개발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 모더나나 하이자 쪽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이제 합성 항원 백신이 글로벌 데이터에서 보시게 되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생산량 예측은 훨씬 좀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2023년도까지 이제 글로벌 백신의 58%는 이 단백질 기반의 합성 항원 백신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부분에서 세피가 지원하는 백신이 뭐 노바백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클로브라든지 바이오이 이렇게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기대감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최소한 뭐 내년도까지는 상당폭 기존의 이제 CMO, CDMO, 그 노바백스나 아스트라제네카 쪽 물량들도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자체적인 이 합성항원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세피 쪽에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GPB510 이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일 날 나왔던 어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3상을 승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국제적인 어떤 그 협조 속에 좀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후보 물질이 최초로 이제 3상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지금 그 효과를 비교 임상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식약처가 아직 코로나19 제조업 백신이 없는 상황에 고려해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백신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비교 임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한국 최초의 조단위의 어떤 매출 신약이 되니까 바이오 의약품에서 단품목으로 이제 조단위 매출이 기대되는 블록버스트의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유니세프가 지금 이제 전망하는 부분들은 올해가 이제 54억 도즈, 내년부터는 더 많이. 왜냐하면 뭐 부스트 샷이라든지 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물량 자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전 세계 인구의 2억 접종을 가정한 수치라고 하는데 자, GPB510이 전체 시장의 1%를 가정하게 되면 도주당 뭐 10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GPB510 관련되는 부분 가격은 그렇게 뭐 비싼 편이 아닙니다만 요렇게 계산하면 매출이 한 1조대가 훨씬 넘어가죠. 뭐 2% 가정하면 이전데 1조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선진국 쪽이 아니라 이 저개발 국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mRNA 방식의 이제 하이자나 모더나 같이 이런 것들을 좀 하기가 힘든 이 개도국 쪽에 좀 싸게 개발을 해가지고 뿌려주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고 여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GPB510이니까 성공만 한다면 지금 수요처가 기본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어떤 물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GPB510 같은 경우는 이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하고 국제 민간 기구죠. 이 세피가 지원을 받아서 돈도 보시게 되면
2,450억 정도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삼상 쪽이었는데, 이 정도면 세피 쪽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넘버 3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중간 분석을 했을 때도 모든 백신 접종자에서 중화항체가 형성됐고요. 완치 혈청 패널보다는 5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지금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안정성이 이상 6월 말 2차 투약했을 때도 안정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에 이제 그 임상 중간 분석을 해가지고 도출해서 품목 허가하게 되면 상반기 내에서 이제 백신 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게 되면 워싱턴 대에서 면역 효과를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다국적 제사인 글락스스미스클라인이 후보 물질에 결합하는 면역 증강제 기술을 제공하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을 폭넓게 자극에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국제 백신 연구소가 또 협력한다. 그러니까 거의 뭐 글로벌 공조 체제로 지금 이 GPB 5101 지금 진행되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식약처도 여기에 발을 좀 맞춰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해서 된다면 경북 앙동 L하우스를 통해서 개발되는 즉시 연간 수억 회의 물량을 대규모로 상업 생산할 수 있다고 지금 하니까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보시게 되면 백신 계약 분량이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코백스가 제일 셉니다. 여기에 어떤 물량이 거의 50% 정도는 리저브 형태로 지금 가는 걸로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피가 코로나19 백신 부분에서 웨이브 1, 2를 지정하는데, 이 합성 항원에서는 SK바이오스가 유일하게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이 백신 효과 우수하다, 수율에 대한 경쟁성이 있다, 유통이 편의하다, R&D 역량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정하는데, 이렇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국제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본래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 수두 관련되는 부분들은 매출 증가 2분기에, 근데 대상포진 관련되는 부분은 좀 판매가 감소되었는데요. 향후에 이제 독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대상 포진 관련되는 이제 스카이 조스트 관련되는 부분들, 요것도 계속적으로 뭐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비교 대상인 이 백신으로 떴던 회사들 한번 참조를 해보시게 되면요, 이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제일 비싸고요. 463조, 예, 우리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예, 여기가 이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70 뭐 1조니까 훨씬 더 많이 나가겠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한 뭐 160조가 넘어가는 거죠. 모더나는 보시게 되면 그 작년도에 주가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주가로 봐도 거의 뭐 한 20배 정도 시총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전에 본다고 하면 얘가 10조가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한 20조 정도 하거든요. 모더나가 가장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대단한 어떤 회사로 지금 바뀐 겁니다. 뭐 10조 아래에 있던 회사가 20배 이상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바백스하고 라이센스를 하고 여기 이제 CDMO 관련되는 부분인데, 노바백스가 지금 보시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랑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 아직 허가 관련되는 부분 이슈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는 불과 $6 정도 했기 때문에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할 때부터 일정 부분 이제 반영을 했다가 빠졌다가 좀 내려왔다 봐야 되겠고, 큐어백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M&A 세 번째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실패하면서, 예,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때는 이제 올해 그 3월 달에 흐름이 한 20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후로 좀 빠졌다가, 그죠? 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장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하다가 이때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차트상으로 이제 이때 돌파가 나와버린 거죠. 보통 이렇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요, 기술적으로는 더블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격권이 한 40만원대권까지 나오죠. 그럼 지금 한 28만원대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 하반기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 임상 3상 개시에서 내년도 어떤 이슈라든지 노바백스 허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있는 상태에서 이제 8월 달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뭐 한 50%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능한가 이렇게 따져보면 목표가는 한 40만 원대까지 기술적으로 나오니까 예, 살 수는 있는데 단기로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와서 한 20만 원대 한 초반 정도 요런 어떤 라인 정도가 향후에 조금 형성이 된다면 중기적으로도 이제 재료는 계속 이제 포지션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진답니다. 그리고 SK의 어떤 펀더멘탈을 본다면 다른 어떤 백신 관련주보다는 예, 재료의 어떤 모멘털이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고 박스권 돌파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제 흐름이 포인트는 괜찮은데 이미 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향후 좀 내려온다면 한번 해보실 만한 어떤 입장이고요. 최근에 어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단기로 좀 이제 올라왔을 때 좀 차익 매도도 좀 일정 부분이 나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왔고 개인들은 이제 오히려 좀 이제 매수를 좀 늘려가는데 떨어져도 한번 해보실 만한 어떤 종목권이다. 근데 좀 기다려서 매수에 좀 가담해 보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비교 단점은 노바백스, 그 다음에 상위권에 있는 거는 모더나, 뭐 이슈, 요렇게 보실 수 있는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